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면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철화해 보이는데도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물증해 보이는데도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어머니들과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늘 넓은 옷을 입고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안 됐다.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보다. 하지만 시간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늘 평안이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 여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 소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삶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아주 늦은 나이에게 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입고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입고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100여 년의 삶을 살아온 김형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평안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도 모릅니다. 혹시 집에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오래 바라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이곳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이 삶으신 사람. 제가 질문 시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존재이 지나간 뒤라 나라 존재가 가난했습니다. 새 옷을 사입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한 곡이었고 색도 많이 발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형편이 어려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밝았고 남편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큰 물건도 많지 않았고 생활은 검사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가난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새 옷을 사입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아직 입을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더 소중한 곳에 쓰고 싶다고 말입니다. 아이들 공부해도 쓰고 집안에 필요한 일에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넉넉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분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럽게 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달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에게서 만나오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며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넓은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과 새 옷을 입고도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 과연 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차이가 사람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 이것입니다. 옷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제가 대학에서 오래 학생들을 가르치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몇 철에 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특별히 꾸미지 않았고 남들이 입는 파리한 옷과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 여인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오후 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복잡해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단단한 사람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한 가지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옷을 바꾸는 삶과 마음을 바꾸는 삶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애교년의 삶을 지나면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에서 조금 물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보호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겉모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검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한국의 수많은 가정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 성들의 삶은 오후 그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늘 검소한 옷을 입고 자신의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검소함 속에는 단순한 저렴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두 분 역시 늘 오래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채 옷을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게 일했고 집안 형편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남편 디어는 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새 옷을 싸입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늘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하루를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삶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반복하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일을 겪을 뻔한 순간도 있었고 몸이 크게 아플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늘 큰 위기를 넘기며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반대로 그 여인의 몸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조금 덜 가지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지면 다른 사금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살면서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검사하고 조용해 보이는 삶이 있시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포함한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가장 검소해 보이는 삶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자라도 전혀 다른 이유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살아도 가장 힘든 삶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강단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있었고 인생의 중반을 지나 다시 공부를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맞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여인이 기억납니다. 그분 역시 늘 검소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면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오래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마음속에서 늘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역할이 분명해 보이는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잘 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은 스스로에게 묻곤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잘 자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도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사람들 받아보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반드시 크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조용한 일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한 집안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역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이 빛을 보며 자신의 빛을 잊어버립니다. 이 나이가 지역을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빛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작은 빛이 더 오래 길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는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작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것으로 보이는 역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따뜻해지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백현혜의 삶을 지나며 고아온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살아도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먹는 장면입니다. 같은 낡은 옷이지만 네 가지 마음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백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마음에서 살고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늙고 가고 어떤 사람은 끝내 마음의 괴로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가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해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낡은 옷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검소함을 자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검소함은 부끄러우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무숍에 칙착하지 않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갖추습니다. 가족이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가장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모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을 작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마음에 가까우십니다. 이 나이가 되어버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삶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지나고 싶었습니다. 낡은 옷은 언젠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